문제 해결 학습 모형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타 교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고급화 문제 해결 학습은 엄격한 가설 검증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일반화에 따른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모형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자 위주다. 직접 교수 모형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 다음에 탐구력을 기르는데 집중하도록 한다. 문제 해결에서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두고 보면 지식이나 개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결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과 개념 학습이 아니라 지식과 개념이 섞여 있는 어떤 맥락들, 상황들 그런 것 속에서 읽으면서 또 쓰고 듣고 말하면서 또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들을 찾고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는 책임감도 강조한다고 되어 있고요. 절차를 보면 문제 확인하기,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문제 해결하기, 일반하기 상당히 간단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학습 문제라고가 나오죠. 학습 문제, 그죠? 학습 문제 확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학습 문제라는 것은 과연 뭘까? 모든 수업에 나오는 그 학습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문제의 핵심은 문제죠,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학습하기 위해서 만든 학습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학습 문제가 우리가 다른 교과에서 수업할 때 사용한 학습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학습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문제. 사실은 학습해야 될 게 문제는 아니죠.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해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나름대로 또 학습 문제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도 의미는 있겠죠. 그래서 문제 확인하기가 중요하다. 학습 문제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학습 문제 확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대부분의 교육학습 과정 속에서 학습 목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또 넣게 되는 학습 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확인했으니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인터넷 검색의 문제는 아닙니다. 읽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생활 속에서 누구한테 말을 주고받으면서 듣기를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해결 계획과 절차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탐색하고 사실은 계획하고 절차 확인하기를 먼저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상당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 활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 활동 자체가 문제 해결 속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해결을 했으니까 일반화 시켜야죠. 적용하고 연습을 통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적용하고 연습하고 점검하고 정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모든 차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포함하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가 넓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학습 문제라는 인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우리 교수 학습 과정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서 학습 문제가 그만큼 자주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어떤 의문점이 여러분 생깁니까? 학습 문제인데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학습 문제를 진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해봅시다. 중요한 문장을 찾아봅시다. 중심 문장을 찾아봅시다. 뭐뭐 해봅시다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뭐 해봅시다 자체를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가 아니라 질문으로 바꿀 것 같으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 질문을 해결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습 문제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다 보니까요. 교사 중심은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학생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학습자 위주로 되되 교사는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안내를 해야 될 것이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교사 위주의 문제 해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니까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대한 줄이자고 했는데 그런데 뭐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사의 또 뭐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참여, 안내, 지도, 설명 앞에서 우리가 직접 교수법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한다든지 또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재자로서의 교사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방관자가 아니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6학년 교과서를 보면 단원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이게 학습 목표니까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근거를 들어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7단원인데요. 6학년 1학기 우리말을 가꾸어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근거를 들어 글을 써봅시다. 학습 문제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비속어를 많이 쓴다. 우리 반 아이들은 줄임말을 많이 쓴다. 예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원에서 적용한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도서 안에서는 이렇게 차시별로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대부분의 차시가 구성이 연속 차시로 되어 있죠. 연차시라고도 하는데 연속 차시로 구성한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좀 통합적인 느낌이 강하긴 한데 왜냐하면 텍스트도 길어지니까 고학년은 그죠. 1시간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40분 수업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40분 수업 보고 그 선생님이 수업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5, 6차시 수업을 우리가 다 모두 다 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업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수업 평가단에 와서 수업을 볼 때는 5교시, 6교시 수업을 5교시, 6교시가 아니라 5, 6차시 이 단원 이 수업을 함께 끝까지 다 80분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40분 정도의 수업을 보거나 20분 수업을 보거나 짧게 수업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수업만 봐가지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차시 학습 목표도 중요하지만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전체 단원 전체 학습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되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더라. 그런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들어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수업 시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험자로서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전체를 찾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발견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 6차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적용한 예입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거죠. 예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 절대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완벽한 지식을 담고 있는 텍스트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성취 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 하나의 안. 그래서 얼마든지 성취 기준에 기반한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학습 요소들, 내용 요소들 또는 뭐 그걸 바탕으로 기능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또는 태도 이런 것을 또 같이 이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관련한 자료, 그 자료를 잘 만든 그 자체가 교과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죠. 우리말 사용 실태를 다룬 영상을 보고요. 동기 유발합니다. 어떤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죠. 영상을 봅니다. 프랑스처럼 우리나라 말을 지키려고 우리말로 된 간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프랑스에는 프랑스 말로 된 간판을 대부분 쓴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나도 우리나라 말보다는 외국어를 선호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말을 사용해. 근데 학생들이 예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말 사용을 조금 그렇게 뭐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습 목표는 여러분 보세요. 문장 학습 목표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있다예요. 학습 목표입니다. 그죠?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좀 다르죠? 실태를 조사만 하면 되잖아요.
뭐 또 본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5, 6차 시의 학습 목표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물론 이 조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 문제다? 지금 여기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국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부분을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또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모형에서는.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를 일단 정했습니다. 문제를 또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확인하기입니다. 이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알아봅니다. 학습 순서, 우리말 사용 실태를 다룬 자료를 살펴보는 거고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사해서 정리 및 발표하고 이제 이거 전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가 뭐지?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조사하는 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지? 조사하자. 이게 문제인지 아니면 조사를 하는 그 이유, 더 근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인지 사실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죠.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확인하기가 나오고 이건 학습 내용이고 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말 사용 실태를 다룬 자료 살펴보기.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국어 간판이 많다. 실태죠. 이건 실태를 알아보는 거죠.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뉴스가 있다. 많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토박이 말을 다루는 사전도 있다. 욕설을 하는 습관을 고치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국어 누리집에 순화어도 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신문도 있다. 그 다음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 보니까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 가에서 파 이 내용들을 보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학습 과정 안에서도 문제 확인하기로 되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죠? 이 문제점이라고 했거든요. 문제점.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문제 해결 방법 찾기인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태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게 뭐 실태를 살펴보는데 문제 해결 방법 실태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서는 본 거죠. 네. 그래서 뭐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사 내용 확인 및 방법 찾기를 하는데 조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계획을 세운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조사 및 정리하기로 되어 있어서 조사 및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상호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을 이 발표 자체가 이제 교과서를 좀 함께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실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 내용을 정리해보자고 했으니까 실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반하기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문제 해결 모형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기 힘든데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형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